자, 저희가 지금 어제 다오를 배웠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렵다 그러고 있어야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여태 배운 것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배운 게 자바 기본 문법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배운 게 타입 작성법 배웠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좀 어려워했어야죠. 클래스니, 인터페이스니, 앱, 추상 메서드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넘어와서 지금 현재 저희가 배우고 있는 JDBC에서 JDBC 처음에 JDBC에서 배운 거는 라이브러리 응용 사용법이고 두 번째 배운 게 객체 지향 문법 응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타입이라고 배웠던 요게 객체를 만드는 타입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객체 지향 문법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사용하려고 객체 지향 문법을 응용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무슨 응용이죠? 저희가 이제 다오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것을 구현하고 있죠. DB 액세스 오브젝트. 우리가 지금 근원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는 객체를 재사용하도록 접속하는 객체죠. 이거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재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사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되냐? 객체 지향, 문법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재사용. 그래서 우리가 타입을 정의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태 타입을 정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제대로 된 타입을 정의해 본 적은 없고 그냥 이제 간단하게 예시로 심플한 것만 쓰다가 갑자기 그죠? 갑자기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대한 객체를 재사용하도록 타입을 정의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어려워. 그죠?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뭐 이거 말고 딱히 여러분들이 중간 단계를 만들려고 해도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진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선생님, 근데 우리 더 배웠는데요? 자,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배웠죠. 저희가 이제 요 객체 지향 문법을 하고 또 뭘 배웠냐면, 스윙을 좀 배워봤어야죠. 스윙.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뷰를 자바로 만들어 봤죠. 그죠? 우리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에 이렇게 툭 떠서 있죠. 여기서 누구는 지렁이 게임 또 만들어 봤고, 그죠? 이런 화면을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간 게 HTML로 넘어갔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꽤 오래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JDBC로 객체 지향 문법 응용을 하려니까 요걸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 그쵸?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스태틱도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직 적응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뇌를 깨울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객체 지향 문법도 좀 차근차근 더 설명을 하면서 다오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튼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복습 또는 재학습 위주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요 다오가 저희가 배워볼 백엔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난이도도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속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난 지금 너무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잠시만요. 이게
이거 안 꺼지네. 이게 지금 여기 꺼져야 되는데. 자, 저희가 어제 과제로 뭘 드렸냐면, 나머지 다오를 구현해보라고 했어요. 나머지 다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다오 인풀에 와서, 뭐, find by name, find by mpno, 그 다음에, insert 1, update 1, delete 1, 이걸 구현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한, 세 분 빼고는 안 하시는 거, 안 하시는 것 같던데. 혜진님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다인님은? 반? 오, 해봤네요. 그죠? 가은님은 해봤어요? 못 해봤죠? 자, 이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풀어주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자, 같진 않고,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아, 지금 org example에서 아니다. 여기서 그냥 하자, 그렇죠? 자, 여기. 자, 여기서 우리 EMP 다오 말고 DBT 다오로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다오가 무엇이고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추상 메서드를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 다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분들은 좀 지겨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레슨 06까지 했는데 레슨 07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레슨 07이고요. 이번에는 DTO 해볼 거야. DTO DPT DTO 그쵸? DPT DTO 자, 제가 이제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DB를 접속하는 친구를 재사용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DB를 배워보니까 DB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DB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스키마를 설계할 때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것을 무슨 단위로 저장을 하죠? 테이블 단위로 하죠. 자, 여기 안에 우리가 테이블 단위로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스쿼시라는 스키마를 만들었죠? 스쿼시라는 스키마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이건 계정 아니에요? 자, 오라클은 계정이 스키마라 그랬어요. 오라클은 뭐다? 계정이 스키마. 요 지금 원통을 우리가 스키마라 부르고 데이터 저장소. 그 다음에 우리가 스쿼시라는 계정을 만들었죠. 그러면 스쿼시 스키마인 거예요. 자, 이 스쿼시는 테이블로 어떤 걸 가지고 있죠? EMP, 그쵸? 그 다음에 또 DPT, 그 다음에 히스토리 머시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죠? 셀러리 그레이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테이블은 요 두 개죠, 그쵸? 우리가 하고 있는 요 두 개. 그러면 이제 이 스쿼시라는 사람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사원을 관리하고 싶은 거고, 그죠? 사원의 부서를 관리하고 싶은 게 이 스쿼시라는 사람 또는 스키마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 되는 건 뭐다? EMP냐, DPT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유저는 어떤 요청을 보통 하겠어요? 사원을 조회하거나 사원을 수정을 해달라고 하거나 그쵸? 부서를 조회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버에서 처리하는 것을 작성하겠죠. 우리가 서버에 작성하는 이것을 백엔드라 부르고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자바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바 코드. 자, 그러면 이제 서버 입장에서 자, 여기 지금 말할 때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괜히 그냥 모르는데 넘기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이거 뭐지? 다 날라가 버렸네. 이게 다 날라갈 수도 있나? 다 다시. 자, 이건 클라이언트라고 했죠?
서버라 하고 스키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서버 입장에서 누구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EMP나 DPT를 관리하고 싶은 거니까 데이터가 어떤 게 오겠어요? EMP와 관련된 데이터가 오고 DPT와 관련된 데이터가 오겠죠? 이 데이터를 서버단에서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면 중간에 이 처리할 때 잠시 저장하거나 전송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저장할 타입이 필요한 거죠. 타입. 중간에 저장하거나 전송할 타입. 이 친구의 타입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지금 작성할 DTO인 거예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 자, 어제 EMP에 가서 여기 구조를 이렇게 봤어요. 뭐가 있나? 이 EMP 노가 있나? 이 네임이 있나? 그렇죠? 하이어 데이터가 있나? 뭐 이런 구조를 보고 요거랑 똑같이 거의 똑같이죠. 완전히 똑같지는 못해요. 자바의 타입을 정의한 것이 DTO인 거예요. DTO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거나 전송하기 위해서. 그죠?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DTO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이름을 어떻게 짓냐? EMP의 DTO면 그냥 EMP DTO인 거고요. DPT의 DTO면 DPT의 DTO인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되게 쉽죠? 그래서 여기 보면 레슨 05가 붙은 것 빼고는 그죠? 여기에다가 자, EMP, DTO 이렇게 쓰고 있죠. 그렇죠? 레슨 05는 이제 수업이니까 붙은 거고.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DPT의 DTO.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부서를 관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할 때 데이터를 잠시 저장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잠시 저장. 자, 그래서 자, 만들 거예요. 클래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힌트로 드렸던 게 뭐예요? 테이블을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테이블 구조랑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 테이블에 와서 그죠? 테이블에 와서 저기 DPT에 보면 열이 총 3개가 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주석을 달고 붙여 넣으시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써주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뭐 넘버 그죠? 넘버 2네요. 그렇죠? 넘버 2 그다음에 벌차 2 12개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글로는 글자가 4글자 이상 못 넘어가겠네요. 한글은 3바이트니까. 그 다음에 에로스는 13개. 12개가 아니라 14개네요. 그죠? 14개. 애매하네요. 그죠? 길이가. 그 다음에 벌차로 13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냥 벌차라고 할게요. 그죠? 벌차. 자, 지금 봤더니 이 친구는 자바에서 어떤 타입이랑 유사한가요? 가져와서 저장하려고 하는데 자바에서 저장을 해야 되니까. 보니까 뭐 바이트나 바이트로도 충분해 보이죠. 2자리니까 바이트는 128까지 되니까 지금 2자리밖에 안 되죠. 바이트나 short나 int나 long 그렇죠? 정수가 할 수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저는 int를 선택할 거예요. 이유가 뭘까? 뭐라더? 자바의 정수의 기본 타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 타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다가 숫자를 이렇게 썼어요. 잠깐만. 자, 여러분 따라 쓰지 마세요. 그렇죠? 내가 여기다가 10이라고 썼어. 자, 그러면 얘는 int인가요? short인가요? long인가요? 바이트인가요? 자동으로 int가 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아무것도 타입을 명시 안 해도 내가 리터럴하게 숫자를 표기하면 그건 int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수면 그냥 int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요거 크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1, 얘는 2, 그렇죠? 얘는 4, 얘는 8이죠. 두 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1, 2, 4, 8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시고 자, 요 크게 보시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길다. 뭐 예를 들어 뭐 int 같은 경우에는 20억까지 표기가 되잖아요. 20억. 그렇죠? 20억이면 자리수가 몇이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이죠. 그렇죠? 20억에 XX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자리예요. 근데 내가 여기가 13자리 이렇게 돼 있어. 넘버 13자리. 그러면 인트로 받아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뭘로 받아야 돼요? 롱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네임도 한번 볼게요. 항상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임도. 벌차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쵸? 스트링이 기본적으로 떠오르죠. 근데 우리가 스트링의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다고 했죠? 차의 배열 형태라 불렀죠. 그죠? 그럼 내가 14자리니까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죠. 그쵸? 그쵸? 문자의 14자리를 하기보다는 차의 별을 쓰는 게 인코딩에도 아주 적합하고 이 친구는 인코딩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자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 친구는 그냥 똑같이 스트링으로 짜겠다 이렇게 고민을 한 후에 그렇죠? 고민을 먼저 한 후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쓰는 거죠. 자 우리 어제 영주님이 안 왔지만 자, 변수를 쓰실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int로 정하기로 했으니까 int dept no 이렇게 쓰셔야 되지 int dept no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상관은 없어. 프로그래밍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지만 우리 개발자들 간에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파이널이라고 했죠. 상수. 절대 바뀌지 않는 수를 우리가 대문자로 표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왜 뜰까? 파이널이니까 값을 쓰라는 거였죠. 내가 이렇게 정의해 놓으라는 거예요. 여튼. 자, 그래서 대문자로 쓰지 마시고, 자, 제가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dpt, no라고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저장하거나 관리할 때 어제 제가 DTO 얘기하면서, 자, 이 DTO를 우리가 저장하고 관리할 때, 저장하는 것을 아무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어떤 일을 한다 그랬죠? 그쵸? 캡슐화라는 걸 한다 그랬었죠? 캡슐화. 자,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막아 놓을 거예요. 프라이빗은, 자, 어떤 뜻이라 그랬죠? 내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한.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 다른 클래스가 있어요. 자, 따라 쓸 필요 없어요. 자, 여기에 메인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저기 DTO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레슨 07 dpt DTO를 하고 그렇죠? 내가 여기 dpt DTO에 있는 dpt 노를 그렇죠? 10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빨갛게? 너 접근할 수 없어 뜨죠?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캡슐화라는 건 뭐냐면 직접 접근해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캡슐화예요. 간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아시겠죠? 캡슐화라는 건 뭐다? 제가 어제 비유를 어떻게 들었어요? 선풍기가 있는데 우리 선풍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죠. 내가 이 선풍기에 전선을 끌어와서 여기 전선을 눌러서 강풍,
전선을 눌러서 송풍, 뭐 전선 두 개를 꼬아서 뭐 전원을 켜고 이렇게 안 하고, 그죠? 전기적 신호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전선을 이렇게 꽂아 놓고 여기다가 강풍, 송풍,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캡슐화라고 한다고 해야죠. 캡슐화.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렇게 전선을 직접적으로 전기를 흘러내는 거고, 내가 이 버튼을 누르는 걸 캡슐화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 이거를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릴 거라고요.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자, 요거 이제 못하는 거죠. 그쵸? 실행하려고 하면 오류가 뜰 거예요. 그죠? 저렇게 아예 오류가 뜹니다. 그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자,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 DTO에게 원하는 것. 자, DTO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였죠. 그럼 이제 DPT노를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DPT노를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저장하는 거를 우리가 set이라고 할 거고요. set. 전송해서 가져가는 것을 get이라고 할 거예요. set.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열어놔야 되니까 public이라고 써볼 거예요. public.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접근 지정자라 부른다 그랬어요. 어제 접근 지정자. 프라이빗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 그죠? 프라이빗은 클래스 내부에서, 퍼블릭은 누구나다.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예요? 선풍기 버튼이 되는 거고, 얘가 그 안에 있는 전선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자, 저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장부터. 자, 저장할 때는 반환할 게 굳이 필요 없어서, void. 이름은 set하고, 자, 지금 자동 완성하고 있죠? 자, DPT 노인데, DPT 노인데, 자, 함수명이랑 변수명은 우리가 어떻게 지정한다? 낙타 표기법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낙타 혹이 나온 것처럼 대문자를 쓰고, 그죠? 소가로를 하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DPT 노랑 완전히 똑같은 매개 변수를 여기다가 받을 거예요. int dpt no. int dpt no.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은 뭐예요? 이 함수를 실행할 때 내가 받는 타입을 고유하게 쓰는 거죠. 자, 이 함수가 기억 안 나는 분들은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항상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죠? 요게 뭐예요? 매개 변수, 요거죠. 자, 이때 내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우체통 또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처리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받는 타입을 int로 고정시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10 또는 20, 30 이런 숫자 데이터만 보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 자, 그리고 여기 지금 void라고 써져 있는 건 뭐예요? 이 똥구멍, 그쵸? 리턴 되는 게 막혀 있는 거죠. 자, 굳이 반환하는 것이 없는 함수를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지금 저장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쵸? 자, 얘가 저장. 자, 지금 현재 이 친구 이름이랑 이 친구 이름이 같아요. 자, 이때 이 친구한테 내가 저장하고 싶을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 위에 있는 private int dpt 너를 접근하고 싶어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든다는 것은 언젠가 이 클래스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객체로 만들겠다는 거죠. 객체. 이 클래스는 뭐라고 했죠? 설계도. 그죠? 우리가 청사진이라 부르죠. 설계도. 이 설계도로 뭐예요? 건물을 짓는 것이 new 연산자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 클래스에서 미래를 볼 수 있대요. 언제? new A라고 해서 만들어진 객체의 미래를 볼 수 있대요. 미래. 자, 이때 미래를 우리가 나타내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this라고 했잖아요. 그죠? this. 이 A가 되었을 때
누구? dpt no를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this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또는 뭐 이게 좀 어려우신 분은 그냥 필드 접근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죠 필드인 누구를? dpt no를 매개 변수로 받은 dpt no로 정의하겠다. 그죠? 그러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저장 어떻게? 자, 요 밑에서 자, 여기 메인 만들어 봤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dptdto.set dptno에다가 10. 그러면 이 친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dptno가 10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dptno가 10인 데이터를. 그래요. T 쓰고 싶은 사람 쓰세요. 저? 뭐 내가 못 쓰게 했더니 저 타자가 되게 소심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몰래 치는 거 맞죠? 저? 쓰세요. 쓰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dto는 dptno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10으로, 그쵸? 10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가져와서 출력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가져와서 출력할 거니까 자, 이거 좀 내려버릴게요. 저 밑에서 보는 사람 있으니까. 자, 가져오는 것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get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get. 그래서 public. get이니까 반환하는 타입이 있어야 되니까 자, 반환하는 타입을 똑같이 맞춰줘요. 자, 똑같이. 그래서 public int get dpt no가 될 거고요. 이때는 뭐 굳이 받을 게 없어요. 실행할 때 받을 게 없으니까 빈 매개 변수를 쓰고 자,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자, 요 데이터인 거였죠. 요 데이터. 그래서 그냥 바로 return this.dpt no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저장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가져와서 쓸 수 있겠죠? sout으로 dpt dto.get dpt no 하면 10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10이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저장 가져오기, 저장 가져오기 이런 용도를 쓰는 게 DTO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dpt DTO만 있는 게 아니라 dname도 있고 errorC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써볼게요. 저 어떻게? 자, private string dname이 되겠네요. private string loc가 되겠네요. 자, 내가 이제 조금 착한 사원이다.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부서 번호. 그죠? 여기다가 부서 이름, 여기다가 부서 위치 이렇게 써놓겠죠.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주석이죠. 자, dpt노 해봤으니까 자, dname 해볼게요. 저장부터 해야 되겠죠? 여기다 public 저장은 void set dname 자동 완성해주는 거 엔터 치고 자, 가로 열고 저장해야 되니까 받아야 되겠죠? string의 dname은 this.dname은 받아온 dname이다. 자, 가져오는 것도 해야 되겠죠? 자, public에 자, 가져오려면 똑같은 타입 string 쓰시고 자, get dname이 되겠죠? 자, 여기 소괄호는 비우고 return this.dname이 되겠죠? 자, 뭔가 이렇게 정의어가 돼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동 완성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우스 오른쪽 생성 자, getter, setter 지금 에러시 하나만 남았네요. 에러시 확인 그러면
똑같은 코드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 근데 여기 this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this가 생략될 수 있는 거예요? 매개 변수가 똑같은 이름 또는 내부의 함수가 똑같은 이름이 없으니까 에러시 하면 자동으로 field 여기 this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저장하고 출력하는 거 테스트 해볼게요. 그죠? 저장 출력 요 t에서 하고 있죠. 그죠? 쭉 내려가서 자 dpt.set dname 10번 부서를 우리가 리서치인가요? 모르겠다. 리서치 이렇게 할게요. 리서치 하지 뭐죠? 다음에 dpt.set loc 하고 서울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s5세 get dname 그죠? s5세 dpt.get loc 실행하면 10 리서치 서울 이렇게 뜨겠네요. 이렇게 떴습니다. 자, 제가 이 타입을 얘기할 때 이 타입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field는 이 클래스 타입이 객체가 되었을 때 자, 어떤 거라고 했죠? 정보라고 그랬어요. 정보. 그러니까 이 객체는 이 field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을 만들 건데 요 field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해요? 머리를 만들고 요게 팔이면 팔을 만들고 그쵸? 요걸로 다리를 만들고 자 이게 뭐인 거예요? 그 객체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field라고 부른다고요. field. 객체가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정보예요. 그죠? 어제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자, 이걸로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에 철근이 되기도 하고 요게 철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벽돌이 되기도 하고 그죠? 요게 시멘트가 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객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객체의 필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모르고 있고 헷갈려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서 그런데 어제 영주님이 좋은 질문을 했어요. 자꾸 이 함수를 데이터인 것처럼 얘기해요. 자, 이 함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썼던 set dname, set get dname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아까 내가 이걸로 사람을 만든다고 했죠. 그쵸? 자, 사람을 만드는데 이 친구는 여기에서 내가 dname이 있다고 해서 손가락이 된다거나 dname이 그쵸? 또는 get dname이 손가락, set dname이 눈이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죠? 이 친구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뭐냐면 호출되었을 때 실행되는 친구예요. 동작이라고요. 동작. 데이터가 아니에요. 현재 이렇게 사람을 구성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 함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set dname을 하면 팔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요. 내가 get dname을 했더니 발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 함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가 아니라 뭐예요?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자, 내가 set dname을 했더니 팔을 다른 팔로 갈아 끼우는 거죠. 팔을 다른 팔로 끼우는 거예요. get dname을 했더니 팔이 뭔지 나오는 거죠. 팔이 어떻게 생겼니? 그죠? 내가 set dpt no를 했더니 발을 바꾸고 그 다음에 get dname을 했더니 발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튼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뭐예요?
이 타입이라는 것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필드와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워본 건 요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함수도 간단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해서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타입의 모든 부모가 자, 이 정보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놨다고 했어요. 그 함수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쵸? toString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타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타입이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거의 대부분은 이 타입의 부모로 오브젝트라는 친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 타입을 만들 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자, 이 오브젝트라는 건 뭐다? 내가 타입을 만들 때 도움을 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조상 타입이라고 부르죠. 조상 타입.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도움을 주는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필드 정보를 출력하는 toString이라는 게 있다. 이거 말고도 뭐 있어요? equals도 있고, 그쵸? toHash 코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오브젝트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10 리서치 서울 출력하는 게 귀찮으니까, 자,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여기 마지막에 내려와서 toString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할까요? override public void toString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말 그대로 toString이니까 return으로 string을 쓰셔야 되고요. string. 자, 우리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건 꼭 어떻게 해야 된다? string에 str하고 빈 거 쓴 후에 그죠? return str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부서 정보예요. 그죠? 부서 정보. 그래서 str 자, 플러스는 자, 여기다가 자, dpt no부터 할까요? dpt no. 그죠? 그다음에 쉼표 이렇게 쓸까요? 근데 얘가 필드가 뭔지 알면 좋으니까 요 앞에다가 나는 dpt no야 이렇게 할게요. dpt no야. 자, 그 다음에 나는 dname이야. 자, 여기도 dname 쓰고 dname이라고 썼네. dname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나는 eros야. 자,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 toString은 기본적으로 객체의 주소를 반환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 override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override. 자, 모든 타입들은 상속관계로 부모 자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dpt, dto는 누구를 상속하고 있는 거죠? 오브젝트를 상속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오브젝트에 뭐가 있어요? toString이 있어요. 자, toString. 내가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재정의하고 싶어요. 재정의. 이때 이 오버라이드가 뭐예요? 재정의를 뜻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를 올라타다. 오버라이드. 그죠? 올라타다. 이 친구를 바꾸겠다. 재정의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오버라이드가 재정의하겠다는 뜻인데 자, 여기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이 어노테이션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컴파일러는 우리가 만든 이 자바 코드를 클래스로 변환해서 실행하고 있어요. 클래스. 자바 코드를 클래스로. 이때 변환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한테 toString이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것이 오버라이드예요. 만약 내가 자, 여기 지금 이름을 E라고 했어요. 자, E. 그러면 여기 빨갛게 이렇게 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모한테 toString 2라는 거 없어. 이런 이름 없어. 너 재정이 아니야. 이거 오류야. 너 재정이 오류. 검사하는 거죠. 검사. 컴파일러 검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사하는 것, 컴파일 할 때 동작하는 것을 어노테이션이라 불러요. 어노테이션. 그죠? 자, 어노테이션. 자,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여튼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거 쭉 다시 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toString을 정의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dpt를 출력만 하면 그대로 이쁘게 dpt 그러면 정보가 깔끔하게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보면 앞에 null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null. 자, 이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문자열에다가 null을 준 후에 여기다가 더하기를 하면 이 친구를 문자열로 바꿔버려요. 난 이거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바꿨으면 좋겠지만 바꿀 수가 없는 게 이 친구 null이라는 친구를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null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을 자꾸 하기 때문에 요새 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꼭 써야 되냐면 자, 문자를 하실 때는 null을 초기값으로 주는 것을 피하시고 웬만하면 기본값으로 이렇게 문자열 빈 것을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럼 여기 null이 없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null이 없이. 자,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출력된다? 자, 주석 한번 달아볼게요. 자, 이렇게 주석 달고 출력하면 자, 요게 객체 정보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객체 정보예요? 객체는 데이터니까 저장돼 있는 주소. 그렇죠? 객체는 뭐다? 데이터다. 데이터라는 건 뭐다? 저장되어 있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주소가 필요하다. 그죠? 저장된 주소. 그래서 주소를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기본값이고요. 우리가 바꾼 거는 요건데 자,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쓰려니까 귀찮아요. 꽤 귀찮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정형화돼 있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어떻게 해요? 생성, toString, 전부 다 출력하겠다, 확인. 그러면 이쁘게 코드가 나옵니다. 그죠? 실행해보면 굳이 내가 안 써도 이렇게 이쁜 코드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자, 근데 저는 요 끝에다가 라인갱을 좀 붙일게요. 왜냐하면 리스트일 때 라인갱으로 나오는 게 저는 마음에 들어서 \n 이렇게 써서 라인갱을 붙일 거고요. 그다음 여기 타입이 나오는 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타입을 굳이 나올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타입까지 지웠어요. 그래서 오전 일단은 여기까지 해볼 거고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빠르게 안 나가 볼게요. 빠르게 안 나가고 하던 것들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